어제 민경아 너 들었냐? 어제 거? 왜 안 들었어? 나를 보는 것 같다. 아팠어 왜 계속? 아니, 기아가 한다 해가지고. 이제 확통 버리는 거야? 아니요. 제가 민경 됐어 어떻게 하니? 반해야 돼. 평일에 계속 못 나온다고? 하루는 사귈 수 있는데요. 하루밖에 못 빠진다고? 네. 자 봅시다. 이거였나? 이거네. 자 필수의 이제 5번.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따른다. 15,6의 제곱. 자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6이다. 표 이용해서 확률 구하래요. 20일 이상 AEI를 확률이 0.09라면 이때 A의 값을 구하셔요. 네. 그래서 희영아, 너 뭔가 완전 못생긴 것 같은데? 똑같은데요? 아닌데 눈썹이 없어졌는데? 자 표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21에서 뭐 빼?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자 여기 뭐라 써야 돼? 아니요 뭐라 써야 돼 여기? G라 쓰고. 자 A에서 15 빼서 6으로 나누고. 근데 그 값이 0.09다 이거야. 자 그럼 앞부분 계산이 돼요. 1이에요 1. 근데 뒷부분 이거 계산이 안 되죠. A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대로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가 몇인지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야. 이게 몇인지. 응? 자 그림을 반드시 그리시고 그림 안 그리면 그냥 때려버릴까 이제 진짜. 하라는 대로 꼭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풀리는데 꼭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 1이 여기 가운데 0 찍고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당연히. 대충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보다 크겠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별이라 해볼게요. 자 이 별이 이 정도 있겠죠? 근데 이 넓이가 0.09래요. 이해 갔어? 0.09래. 그러면 잘 봐. 0과 1 사이 넓이는 거의 표 봐봐. 0과 1 사이 넓이는 뭐예요? 1을 찍으면 0.34죠. 맞아? 맞아? 이 넓이가 0.34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이 별까지 이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는 몇까지겠어? 0부터 별까지 넓이는 요 두 개 더해서 0.43이겠죠. 맞죠? 0부터 몇 가지의 넓이가 0.43이야. 표 봐봐. 표에서 0부터 Z가 몇일 때가 0.43이냐고. 홍승정 넌 대답하지 마. 맨날 오답만 얘기하니까. 자, 안희영이가 대답. 오늘 안희영 생일이래.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자. 박수. 혜선아, 친구 생일이야. 박수. 잘 태어났어. 왜? 자, 그래서 이 별값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0부터 1.5가 0부터. 그래서 이 값이 1.5라는 얘기야. 끝났어. 6분의 a 빼기 15가 1.5라는 얘기야. 그럼 a 빼기 15는 여기로 오면 6 1은 6, 5, 39라는 얘기고 n은 24다. 이렇게 문제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진짜. 솔직히 너무 쉽죠?
자, 9-6번 풀어보시죠. 자, 혜선이 풀었네요. 다음 봅시다. 글씨 6번. 이제 글로 안 가고 얘만 풀면 바로 넘어갈 거야. 우리 진도가 아주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어. 왜? 소영이 너무 또 때려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필수 예제 6번. 자, 이제 말로 나왔는데, 뭐, 쉬운 말이에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73,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말을 간단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키의 평균 170, 표준편차 5의 제곱.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에서 키가 평균보다 10cm 이상 키가 큰 학생이 몇 %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키가 몇 이상인 애를 구하라는 얘기야. 키가 몇 이상인 애를 구하라는 얘기야. 있잖아. 80. 응? 잠시만요. 아, 그게 그렇구나. 키가 183 이상인 애를 구하라는 얘기야. 평균보다 10cm 커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팔면 이거야. 여기에 말 미주를 두 줄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가 안 가? 홍승기 이해가? 형 이해가지? 그 말 읽고 이렇게 못 쓰면 안 돼. 바보야 진짜. 이거 쓰면 된다고. 정규분포 딴다 했고. 키가 평균보다 10cm 이상, 선생님 평균보다 10cm 이상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보시면, 그지? 이해가죠? 자, 이제 P 구해야 돼. 항상 X를 10로 오자는 표준화. 183 쓰고 빼기 173 나누기 5. P,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또 거기 2가 몇이야? 0.477이지. 그 답이 0.477이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홍승정! 아니야, 어제 이렇게 했지, 니들, 더맨 더머들 진짜 둘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서 2가 있고, 가운데 항상 0 찍고, 2 이상일 확률은 여기라고. 그죠? 근데 0.477이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라고, 여기.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고. 맞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0.0228이겠죠. 답이 0.0228이야. 자, 근데 몇 %냐 했을까? 100분율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 2.28%다. 키가 183 이상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나? 183? 이찬이 이반에 183 넘는 애 나밖에 없네. 엥? 아, 얘가 있어. 선생님 어제 퀴즈 냈는데 184.2가 나왔던가? 아무튼 그랬어. 진짜인데? 이거 봐봐. 182 정도 되지. 교탁까지 합쳐서. 자, 그 질문 해봅시다. 빨리 혜성이 풀기 전에 빨리 풀어라. 쟤 손도 안 대고 있는데 혜성이 다 풀었어 벌써. 아니, 우리는 안 푸는 게 더. 조용하네? 뒤지게 됐다. 쟤네들 진짜. 그냥 얘도 안 풀잖아. 그냥 투명인 건 지금. 너 단뭔데? 0.773. 맞았어. 너 뭐야 다? 0.774. 봐! 끝났어. 얘 벌써 끝났어. 0.745. 자, 우리 소양이까지 푼 것까지 봐줄게. 빨리 해. 너 진짜 공부해라. 진짜. 힘든데 진짜. 너희들은 손도 안 댔지? 빨리 해봐. 시간 줄 테니까 해봐. 소양 빨리 해. 아니, 그거. 안 해! 빨리 안 해. 고막. 빨리 해. 진짜 이번 시간까지만 이렇게 하고 아마 너희 다음에 확정할 때는 뭐 풀 시간 안 줄 거라 아마. 그 문제만 몇 개 풀어주고 다 숙제를 해줄 걸. 쌤이 아니에요? 평소 쌤 안 하세요? 아,
우리 다 여기 혜성이에요. 혜성이보다 더 잘하는 능성이에요. 난리야 지금. 저 그때 없을 왜? 너 왜 없어? 단시간. 왜? 야 왜? 음. 왜 없을 것 같아? 너 주초 바꿀 거야? 미적으로 바꿀 거야? 아니요. 근데 왜 없어? 그래. 응? 아, 나 한번 더 없을 거야? 근데 왜 없어? 야 말을 해. 왜 없냐고? 나중에 말해. 하세요, 승경 씨. 누가 천천히 할지 고민해봐. 안 돼. 지금 너무- 해야지.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 빨리. (20의 제곱이었어요) 가로하고 앞에 필요 쓰고. 그리고 여기 찍고 마이너스를 대신 찍고 1.5는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더해야 되는 거지. 여기 넓이 더하면 되겠지. 잘하네 너. 근데 왜 한시간 남았어? 이게 싫어? 큰일이 아니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필수의 예제 7번. 자, 이제 뭐 똑같아요. 활용이야, 활용. 자, 여기 보면 그 필수예제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 시간은 풍계에서 한번 더 하고 수정 좀 하면 되지. 자, 이거 봅시다. 자, 어느 학교 500명, 전체 학생 수 500명이라 나와 있고 역시 평균 70, 편평은 정규분 따르죠. 확률에서 x가 정규분 따른데요. 평균 50, 평균 70, 표준 편차 5의 제곱이라 써야 된다고. 자, 1번 성적이 65 이상 85 이하의 확률이 아니라 이런 학생 수를 구하래. 자, 이거 학생 수 구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500에 곱해주면 몇 명인지 나오겠지. 이 확률이 예를 들어서 0.1이면 500곱에 0.1에서 50명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학생 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역시 확률 구하면 됩니다. 자, 65에서 70 빼서 5로 나누고 Z로 고치시고 85에서 70 빼서 5로 나누고. 자, 그럼 얘는 마1이 되고요. 얘는 3이 되겠죠. 맞지? 맞지? 항상 그림 그려서 항상 그리세요. 항상. 선생님 이제 대충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이래도 그려야 돼. 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실수만 안 하면 맞는 건데 실수로 틀린다. 몰라서 틀린 사람 거의 없어.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몰라서. 근데 그림 안 그리고 잠깐의 실수로 틀린다고.
꼭 그려서 마이너스 1 찍고 0 찍고 3 찍고 색칠하시고 이 넓이구나. 그럼 이거 더하기 요거구나. 그래서 요게 뭐로 나왔냐 얘들아? 0.499. 그 다음 여기가 0과 1이 0.341. 자, 그래서 얘가 0.341과 0.499를 더해서 0.4840. 0.840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학생 수로 구하랬으니까 0.84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학생 수가. 그죠? 500명 중에 0.84를 나타내는 거죠. 맞죠? 500명 중에 0.84. 공두개 지워주고 5 곱하기 84니까 420명이 500명 중 420명은 65에서 85 사이다. 성적이 65점에서 85점 사이니까 저렇게 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뭐 쉽죠? 자, 성적이 80점 이상. 자, 성적이 80점 이상.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x가 80 이상. 성적이 80점 이상. 맞지? 자, 그러면 얘 역시 표준화하면 80 빼기 평균 70 나누기 5. z가 2 이상이면 되죠. 자, 역시 그림 그려서 자, 가운데 0이고요. 2 찍고요. 2 이상이니까 색칠을 이렇게 내가 색칠을 이렇게 쬐까하게 하는 순간 얘는 엄청 작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돼. 답이 막 여기를 구했는데 답이 막 0.44 막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응?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인 거죠? 0부터 2까지가 0.478이죠. 여기가 0.478이야. 이 부분은 이거 전체가 0.5인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0.5에서 0.478을 빼서 0.02 2밖에 안 되는 거죠. 0.022. 무슨 말 가죠? 0.02.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면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면 몇 명이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다가 500을 곱해야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공두개 이렇게 지워주고 2, 50, 50, 11명이겠죠. 그죠? 80점 이상에는 11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학생 수 구하랬네. 11명 왔네. 11명 이렇게. 자, 해보세요. 9-8번. 이분들한테 부담 줘야지. 응? 왜? 진짜 학교 못하겠다. 단위를 왜 쓰지? 1.0을 왜 쓰지? 의자 쓰는 거지? 정학걸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진짜 다 했어? 민경이 알아들었어? 아니,
하세요. 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승정했어? 수행했냐? 필수 이제 8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시험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교육표 하시고. 자, 얘는 카트라인. 즉, 최저 합격 점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저 합격 점수 구하는 문제. 자, 정구문표 활용한 문제인데, 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어렵냐? 많이 어렵지 않아. 엄청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 잘 봐봐. 자, 1000점 만점인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4000명이 평균이 650점이고 평균이 75점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근데 정원이 640명이야. 그러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돼요. 그 밑줄 합격자의 최저 점수.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지원자가 몇 명이야? 4000명이죠. 근데 합격자가 몇 명이야? 640명이죠. 뭐 합격자 이 640명 중에 꼴등, 즉 640번째 합격한 애는 점수가 몇 점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니? 합격 문 닫고 들어오면은 몇 점이지? 그러면 640등은 전체의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냐 이 말이거든. 합격을 하려면 그거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4000명 중에 640등 하려면 퍼센트로 따지면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4000명 중에 640 뽑았다는 얘기는 16%만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위 16%. 너 이제 등급 많이 계산하니까 알잖아. 1등급은 4%, 2등급은 뭐 몇 프로만 알잖아. 그죠? 16% 안에 들어야 돼. 16% 안에 든다는 얘기는 0.16, 소수를 하면 0.16이겠죠. 그죠? 자, 이거는 그림을 먼저 그린 거야. 봐봐.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상이 여기 안쪽에, 앞쪽에,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 합격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제일 앞에가 제일 잘하는 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넓이가 몇이야 된다고? 0.16이야 돼. 이 넓이가. 그러면 표준했을 때 얘가 0이라면 요 넓이는 당연히 몇이야겠어? 0.34겠죠. 맞죠? 그때 이 Z값, 이 값이 몇이란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몇이야? 0.34의 Z값이 1이야겠죠. 자, 선생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얘부터 구해야 된다고. 얘부터. 얘 Z값 1이라는 걸 먼저 구해놔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 최저 합격 점수 구하랬을까? 최저 합격 점수를 K점이라고 가정해. 자, K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잘 봐. 내가 어떤 확률별 지금 내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일 K점 이상일 확률은 맞죠? K점 이상일 확률은 0.16이가 되는데 얘를 표준화하면 Z값이 1로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점수 확률 변수 X는 정규로 딴다 해서 그때 평균이 몇이랬죠? 문제 이제 써요. 평균이 650, 표준 편차가 75야. 평균이 650, 표준 편차가 75. 이거야. 그죠? 맞죠? 그래서 얘가 Z로 거치면 K에서 650 빼서 75로 나눌 건데 우리는 이 값을 이미 구해놨다고. 이 값이 몇이야 된다고 했죠? 아까 1이어야 된다고 해놨죠. 이 값이 1이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지? 이건 거꾸로 하는 거야.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K를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끝났어. K 빼기 650은 75랑 나타내죠. 얘네 나눠서 1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K라고 하는 점은 650 더하기 75니까 725. 그래서 725점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1000점 만점에서 725점 맞아야지 합격했다. 자, 이게 누구 책이지? 교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책 찾았니? 네. 무슨 찾았지? 소실. 찾았어. 이것도 이상하다. 어떻게 봐?
이 교사형인데 지 마음이네. 답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네. 한 장 넘기면 답이 나와 있거든? 이건 답이 안 나와 있어. 답을 확인해 보자. 자, 해보세요. 9-9번. 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소영 씨. 박소영 씨. 오, 수능에 나와, 이 문제. 자, 정규분포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확률상 이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영아. 하고 있어? 너 혹시 어제 가족들 밥 먹는 게 그 생파 돌렸어? 아니, 그럼 오늘 생파 해? 약간 생파 느낌은 응. 오늘 뭐 해? 가족이 어디가? 어디가? 원래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축하해주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 자, 응승전 빨리 가. 아니, Z를 쓰는 게 아니고 Z 값을 먼저 구하라고. 1200명이 지원했잖아. 근데 몇 명이 합격해서? 입사 정원 84명이니까 합격하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1200분의 84 곱하기 이걸 먼저 쓴 거야. 이걸 먼저 쓴 게 아니야. 순서를 하는 대로 좀 해야 된다고 항상.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 강조했잖아.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해야 된다. 근데 왜 꼭 옆에를 먼저 쓴 거야? 아, 난 선생님처럼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들어야지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약분하면 4, 32 7이죠. 7 7% 안에 들어있는 얘기야. 그러면 소수 오시면 0.07이야겠지. 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그래서 학교 가려면 공부 잘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넓이가 0.07 이해 갔어? 반대쪽 여기 넓이는 0.43 0.43 찾으니까 1.5 아, 이 Z값 1.5다 이걸 먼저 찾으라. 이게 포인트. 그런 다음에 이걸 쓰는 거야. 이걸 쓰고 이제 Z가 굳이 이제 여기 저렇게 크거나 작은 안 쓰더라도 아무튼 Z는 완전 왼쪽 X에서 뭐를 빼서 X라 쓰면 안 돼. 우리가 최저 점수는 K라 잡아야겠지? K에서 500을 빼서 70으로 나눈 게 1.5다. K 빼기 500을 구하면 1,700가 되겠죠? 이해가지? 그래서 총은 605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었다. 평균 500점보다 한 105점 정도 더 맞아야지 합격을 했겠죠. 왜냐면 7%밖에 안 뽑았으니까. 그 7이 아니고 너는 왜 1200분의 84가 갑자기 3분의 21 되지?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고. 1200분의 84, 우리가 3분의 20일까? 300분의 20일 아닐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식이, 넌 수학적 식이 아예 잘못됐다니까? 그 습관을 고쳐야 돼. 넌 이게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게 같다고 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네가 이 등호를 썼다는 얘기는 나는 두 개가 같은 식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 무슨 말이 아니? 여기다가 300이라 쓰든지 아니면 곱하기 100을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했었어야지. 무슨 말이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돼. 안 한다면 이렇게 되어서 자, 곱하기 100을 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좀 숫자 더 쉬워지니까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7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이거는 0.07이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먼저 쓰면 안 되고 0.07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 네가 2단계를 했어. 여기까지 했어. 0.07까지 보였어. 선생님 그 다음에 그림 그렸지. 너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왜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제발 다른 게 하지 말고 이 순서만 기억해. 선생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구나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냥.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좀 모방을 하라고. 모방. 수학은 모방이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 그림 그렸네. 아이씨 나도 그려야지. 그리려고. 여기 0 찍었네. 저기에다가 앞쪽에다가 색칠을 막 해놨어. 이제 색칠 보이죠, 그죠? 그 위에다가 0.12라 썼네. 나도 0.07라 써야지 여기를. 0.17라 써야지. 그리고 여기는 0.43이겠지? 왜? 0점에서 뺀 거니까. 이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0.43을 여기서 찾아 있네, 여기 있네. 그럼 1.5네. 이게 1.5. 이거 찾는 게 포인트라고. 어째 1에 동그라미 쳐놨자 제일 포인트니까. 이해갔어? 그 다음에 이제 내 최저 합격 점수를 K라 잡고 K에서 뭘 빼? 평균이 돼서 560 빼고 표준 편차에 70으로 나눈 이 값이 1.5면 된다고. 이거 풀면 달라. 이해갔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다 이렇게 출발해서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죠. 근데 최저 합격 점수만 여기를 그려서 먼저 Z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순서가 시험 많이 나온다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그죠?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커트라인 문제는 그림을 먼저 그려서 Z값을 먼저 찾아야 되구나. 이해가죠? 커트라인 문제는 Z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선생님이 푸는 그 풀이를 잘 보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풀면 답이 나오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이거를 뭔가를 막 이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문제는 유사하게 한번 내준다고. 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를 보고 그 내용이 아예 이해를 못하지 않는 이상은 풀 수 있게 보통 나와.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 벗어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했구나. 나도 저렇게 풀어야지. 똑같이 풀어야지 하면서 풀면 답이 다 나온다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필수 예제 9번. 자, 정규 분포가 이번에는 어떤 유형이냐면 확률 변수가 2개 나온 형태야. 2개. X란 변수, Y란 변수. 그래서 그 2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뭔가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한 대로 똑같이 써야 돼.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0,2의 제곱이고 Y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8의 제곱이야. 나 확률 변수 2개 있는다. 이번에 X도 있고 Y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P m-8 크거나 같다 x 22할 확률과 p m 이상 42할 확률이 같다. 이때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단 이제 m이 뭐 2개 나올 수 있으니까 m은 28보다 같다고 문제는 나왔어. 그러니까 이 확률하고 요 확률이 같다는 얘기야.
이 확률이 0.5면 얘도 0.5, 0.1이면 얘도 0.12 이렇게 확률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확률 변수 x고 얘는 확률 변수 y니까 이 식 자체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죠. x와 y를 비교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문자니까. 그래서 둘 다 내가 뭐로 만들 거야? Z로 만들 거야. 얘도 Z로 얘도 Z로 충분히 만들 수. 왜? 표준화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교가 가능해지겠지. 무슨 말 가죠? 자, 그럼 얘를 Z로 고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m 빼기 8에서 평균 20을 빼서 뭐로 나눠? 2로 나누고. 자, 여기도 20에서 평균 20을 빼서 뭐로 나눠? 2로 나누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여기도 Z로 고칠 거야. m에서 평균 빼야 돼. 20을 빼면 안 되죠? 확인해서 y니까 이제 이걸로 적용해야겠죠, 그죠? 맞죠? m에서 m을 빼서 뭐로 나누고? 8로 나누고. 여기서 40에서 m을 빼서 8로 나누고. 이렇게 될 건데, 맞지?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는 잡아 2분의 m 빼기 28이고 0이네. 얘부터 0이로 확률이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월 확률이야. 맞지? 자, 이제 그림 간단히만 그려볼게. 그림 그려볼게. 자, 얘는 뭐냐면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큰 거 같고 0보다 작은 거 같아.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당연히. 2분의 m 빼기 28이야. 그래서 이 넓이야. 앞에 부분은. 맞죠? 뒤에는 0부터 얘까지래. 그러면 얘가 뭐 대충 여기 있다 치자고. 그러면 0부터 이 넓이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파란색과 노란색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림상은 같아 안 달라? 같아? 달라? 다르지? 같아지면 어찌면 되겠어? 여기 옆으로 쭉 가서 여기에 써야겠죠. 이렇게 써야지 이 노란색과 빨간색 같겠지. 좌우 뒤치니까. 이해가죠? 즉,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로 절대 같아야 된다. 얘가 마일이면 얘는 1, 얘가 마이면 얘는 2, 얘가 마3이면 얘는 3, 얘가 마이너스 1.5면 얘는 1.5. 무슨 말? 얘가 얘네들이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절대값 갖고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뭐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되겠어? 0 돼야겠죠. 그래, 그래서 답이 나온다고. 2분의 m 빼기 28하고 8분의 40 빼기 m 더해서 0 되면 된다고. 하나는 마이너 하나는 플러스 뭐 이런 식일 거니까. 마이 1.2 플러스 1.2 이런 식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정리 좀 양변 8, 9에서 정리하면 여기가 4m 428, 48, 30, 112, 40 빼기 m은 0. 그래서 3m 빼기 72가 0. 그래서 m은 24가 되겠죠. 자, m은 24다. 자, 9달 10번만 해보세요. 형아, 아까 선생님 준 과자는 다 먹었어? 네. 맛있었어? 그 무슨 맛이야? 선생님 풀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준비했어? 아니, 왜 이게 같아요?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왜 이 상태에서 간단히 좀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얘는 0부터 이거야 써주시고 얘도 0부터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뭐 얘랑 얘랑 같으면 되잖아. 지금 0부터 똑같으니까 그림 안 그려도 돼 이때는. 저건 선생님이 하나는 뭐부터 0까지 하나는 뭐부터 0까지니까 그림 그리고 얘는 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더 이상 0이 아니라. 아까는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더 이상 0 되는 거고 지금 얘네들 계속 0이야. 얘네들 같다 없어야지. 걔가 26이죠. 자, 다음 문제. 중균골 따르는 자, 확률값의 변수의 비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로 다른 변량들이 누가 더 크냐 작냐 막 이런 걸 따질 거라고. 누가 더 크냐 작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를 따질 건데 그거는 Z값이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야 잘 들어 공부를 잘한 거야. 또는 키가 큰 거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학생이 A라는 학생은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자, 학교가 달라요. A라는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문성고를 다니고 B라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동성고를 다녀요. 둘이 수학시험을 봤어. 누가 잘 맞냐 지금 비교해봤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성고에는 50점을 맞았고 동성고에는 80점, 70점을 맞았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동성고 A가 잘 본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60점을 할게.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문성고 시험 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그래서 평균이 얘는 4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만약에 10이었다 해봐. 40,12 제곱을 따라요. 무슨 말 가죠? 근데 얘는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야. 5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막 20의 제곱을 따라요. 이렇게 따른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55, 45라고. 계산식 50으로 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를 할 수 있다고. 자, 얘네가 없으면은 그냥 절대적으로 동성고가 시험 잘 봤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문성고 시험 난이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작으면 잘수록 난이도가 엄청 크다는 얘기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얘는 Z값을 구해보면 60에서 40을 빼서 15로 나누니까 얘는 Z값 2인 거고 얘는 Z값을 구해보면 70에서 50을 빼서 20으로 나눈 거니까 이 자식의 Z값은 1인 걸 의미한다고. 무슨 말 가니? 누가 더 공부를 잘해? 2하고 1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해? 승재가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2가 잘한 거야. 왜냐면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0이었잖아. 0이라는 평균이랑 같은 애. 여기 얘가 만약에 4점 맞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인 거야. 평균이랑 동일하니까. 그죠? 무슨 말이 가죠? 1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 얘가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량을 비교할 때는 표준화해서 Z로 계산한다고. 무슨 말이 가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키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어떤 여학생은 키가 165고 어떤 남학생은 170이야. 남학생의 키가 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학생이 더 키가 크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여자들의 키는 평균도 낮고 예를 들어서 낮고 표준 편차도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키의 평균이 막 이렇게 된다면 얘는 평균보다도 낮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푸시하면 이쪽에 있어야 돼.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는 평균보다 보니 당연히 이쪽에 있을 것이고 물론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 또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해가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어떤 별량을 비교할 때는 표준화해서 비교하는데 그 Z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Z값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분포하니까 성적이나
성적이면 잘한다, 키면 크다, 몸무게면 많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가죠? 자, 그래서 Z값을 비교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1반하고 1반, 자, 2반, 3반에, 자, 평균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자, 1반은 키가 평균이 170이고, 2반은 169고, 3반은 174고, 1반 표준 편차는 4고, 4고, 8이라고 나왔다고. 맞죠? 이때 1반 학생 한 명은 176이래. 그리고 2반 학생은 174래. 그다음 3반 학생은 180이래. 맞죠? 누가 상대적으로 번호가 작은 학생인 거야? 역시 뭘 문제를 그지 같은 데 써. 키가 큰 학생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번호가 아이씨, 문제 그지 같은. 아무튼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이거야. 키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래. 무슨 말이 가죠? 문제를 이딴 식으로. 아유 진짜 짜증나. 이게 문제를 읽어보면 키 큰 애가 1번이래. 여기서 키 큰 애가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했는데 번호가 작은 애부터 촬영하라는 얘기는 키가 큰 애를 나열하라 뭐 이 말이겠죠? 꼭 이렇게 멍청하게 문제를 내고 있어. 그냥 상대적으로 키가 큰 순서에 쓰세요 이 말이라고.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키가 크냐,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 이런 말들을. 근데 얘는 멍청하게 책 그지 같은 책이야. 자, 시험에 나왔어 이거 예전에도. 상대적으로 누가 월급을 많이 받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무슨 말이 가니? 옛날 기출문제 보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 신입사원, 일본 신입사원, 미국 신입사원 해가지고, 근데 거기 돈의 단위가 다 다르잖아. 우리는 10,000원이고 일본은 엔이고 미국은 달러니까. 그죠? 누가 근데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편이야, 이게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랑 비슷한 거죠. 자, Z값만 보면 된다고. 얘는 Z값이 몇이야? Z값이 몇이야? 176에서 평균을 빼서 얘는 1이야. 1이라는 지점에 위치한다고요. 그죠? 얘는 두 번째에는 내 점수에서 내 키에서 평균을 빼. 그래서 4로 나누면 4분의 5. 얘는 1.25니까 얘보다 얘가 키가 큰 거야. 왜? 1보다 1.5가 크잖아. 그죠? 그 다음 얘는 Z값이 어떻게 돼요? 키 180이고 14고 8로 나누면 몇이야? 8분의 몇이야? 6. 4분의 3이죠. 0.75죠. 180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작다 이거지. 그 반에서 비교해봤을 때는. 무슨 말이 가죠? 그 반에서 비교해봤을 때는 얘가 제일 작은 거라고. 그 반에서는. 왜? 이 반 애들은 키가 크고 필름에서 엄청 큰 거였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 뭐 잘못했나? 키가 큰 애가 A, B, C가 아니라 C, B, A, 8, 80 맞는데? 키가 작은 학생에서 키가 작은 학생에서 큰 학생 순으로 1부터 번호를 부여한다고? 아이씨 참 문제. 자, 그럼 키가 작은 순서를 쓰래. 키가 작은 순서. 무슨 말이 가죠? 누가 키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죠? 저기서 C죠? 그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겠죠? 그죠? 키가 작은 순서. 자, 해봐. 9-12번 엄청 쉬워 이건.
자,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중 누가 제일 좋죠? 어? 가가 뭐야? 희영아, 가 뭐야? 나는 가는 수학, 나는 국어. Z값만 각각 밑에 쭉 써서 Z값만 밑에 써서 큰 애가 성적이 좋은 거야. 무조건 Z값이 큰 애가 성적이 좋아. 작은 애가 나쁜 거고. 자,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자, 우리 이항분포. 이게 맛있어? 아, 이거 맛있네. 아파야 돼. 자, 얘들아, 잘 들어. 그래도 원래 선생님이 그냥 대충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야, 연속 확률 분포야? 이항 확률 분포. n회 시행해서 각각 일어난 확률이 p일 때 n, p 이렇게 나타나기로 했죠. 그죠? n, p. 이건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정규분포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는 b로 나타내요. n, p. 그 다음에 얘는 n으로 나타내요. m, 시그마 제곱. 맞죠? 자, 횟수, 확률, 평균, 분산. 맞지? 맞지? 자, 여기서 이항분, 이 정규분포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n이라는 애가 충분히 크면 일반적으로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대요. 알려져 있대. 아이고, 우리 소문이 그리 나 있어요. 그 우리가 소문의 진위를 밝히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니까. 수학자가 다 증명해버렸어.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저기 조건 하나 적어놨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승재야, 무슨 조건? 이찬아, 무슨 조건? 자, 봐. 확률 변수가 5,2분의 1 따라. 그러면 평균이 몇이야? 분산이 몇이야?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균이 2분의 5고 분산이 4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없다고. 왜? 5는 충분히 크지가 않아. 조건은 충분히 크면이야. 충분히 크면. 어느 정도 커야지 어느 정도 커야지 연속함수 변수처럼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일까? n이 5개밖에 안 되는데 뭔 정규분포야.
얘는 5개는 5개 점 찍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말이 안 되지. 점을 막 찍었는데 그림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일까? 그게 충분히 크면인데 일반적으로 얘를 30개 정도로 봅니다. 자, 이제 너희들한테 만약 얘가 30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항을 따르는데 30, 이거를 표를 너희한테 그리라 했다고 쳐봐. 30개짜리를. 그러면 너희 표를 이렇게 그릴 거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쓸 수 있겠냐고. 못 쓰겠지. 30개 충분히 크다고. 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고쳐서 풀 수 있다고. 5개는 그릴 수 있지. 3개는 그릴 수 있잖아. 그런 걸 정규표 할 수는 없다고. 무슨 말이 가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약 30개 정도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29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29개를 뽑았다. 이거 나와, 안 나와? 논란이 생기겠지. 내 생각은 충분히 큰 것 같은데요? 야, 30개가 안 되는데요? 수학에 그렇게 그지가 지내지 않는다고. 28개를 뽑는다. 이런 말 안 나온다고. 충분히 크게 대충 나온다고. 몇 개? 100개, 400개 이렇게 나온다, 보통. 근데 우리는 그냥 30개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가니, 지금?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를 보면 자, 봐봐. 필수문제 11번은 72,a분의 1, 72개나 뽑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가죠? 그 다음에 필수의 12번은 48C 이상 48개 뽑았다는 얘기고, 맞죠? 필수의 13번은 100번 던졌대. 아, 충분히 크네. 100번 던졌으면. 그죠? 그 옆에 180개 뽑았대. 아, 180개면 충분히 크네. 30개도보다 훨씬 크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무슨 말이 가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의미는 30개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가 논란이 되게 막 25개 뽑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논란이 돼요, 나중에 문제가. 무슨 말이 가죠? 최소 선생님이 30개를 적었지만 뭐 최소 50개 이상 뭐 이렇게 보통 나왔다, 보통.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B 이거 이항분포를 아직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 안 들었지 아예 이항분포 내용을. 분사하면 NP 크다. 시간이.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거쳐서 문제를 풀면 된다.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확통이라는 단어는 그 고등학교 단원 중에 제일 쉬워요. 왜? 내가 쉽다고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확통도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모든 과목을 80점 넘기기에 어느 과목이 제일 쉬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80점 넘기기에 그냥 제일 쉬운 과목은 무슨 과목인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등상, 고등하,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미적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는 제일 어려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도 2배 되고 내용 자체도 어렵고 80점 맞기에는 얘는 제일 어려워. 자, 얘가 1등으로 어려워. 2등이 누굴 것 같아? 2등이 누굴 것 같아요? 80점 맞기 어려운 과목으로 따지면 2등. 2등은 기하입니다. 기하가 어려워요. 3등이 뭘 것 같아? 3등이 수원이야. 4등이 수투고. 확통 5등 것 같죠? 아니야. 5등 고등상이야. 확통 6등 것 같죠? 아니야. 고등하야. 얘 7등이라고. 7등. 얘 80점 맞는 거는 누구나 한다고. 누구나 다. 희철 공감하지? 이유가 있다고. 이 확통은 그래프가 안 나와요. 함수가 안 나와. 확통은 어려운 미분이나 어려운 적분이 안 나와요. 합통은 상관함수처럼 각을 그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국어만 하면 돼요. 국어만 잘하고 정해진 룰이 정해져 있어요. 룰이. 내가 확통 문제를 푸는데 막 X축, Y축 그래프 그래서 평행 시켜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제일 쉽다고. 고등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집합, 명시 더 어렵다고. 뭔 말 이해가? 저는 처음 배울 때는 다 또이또이죠. 처음 배울 때는 다 어렵죠. 얘를 내가 80점, 얘는 뭐냐면 얘네들을 한 2번 이상 공부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확통이 제일 쉽다고 느낀다고. 2번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 가지? 그러면 그럼 선생님 전 2번째 하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통이란 과목을 이게 특히 시험에 나오잖아.
학교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수능에. 너희 왜 확통을 수능에 시험에 넣는지 알아? 선생님 혹시 알아? 문과이들 왜 확통을 넣었겠어? 전국이들은 문과이들은 수업을 다 포기했다 생각해. 그 포기한 애들이 이거라도 좀 맞아보라고 확통을 넣은 거야. 왜 기하를 안 넣고 확통을 넣겠어? 무슨 말이 가냐고. 확통을 안 넣고 수능 수투만 시험 본다 생각해봐. 수포자가 수두룩하게 더 생긴다고. 고3 돼가지고 나 이건 포기하고 이거 8문제만 맞힐래요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사실. 무슨 말이 가죠?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 잘 듣고 나는 확통은 안 될 것 같아요. 확통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거. 제일 쉬운 단어냐 진짜로. 지금 못 느끼겠지만 너희들이 1년 뒤 고3 돼서 한번 느껴봐라. 아 확통은 진짜 쉬웠네. 미적을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확통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어? 자 그래서 선생님 진짜 이거 확통은 왜 안타까워서 그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쉬운데 뭐 기억할 게 이게 30보다 크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저런 게 나오면 평균을 고쳐서 문제 풀면 되구나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갑자기 뭐 선생님 막 그래프를 그리고 뭔가를 막 미분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제일 쉬운 단어이라고. 한글 읽고 해석만 하고. 자 문제 보세요. 필수 예제 11번. 자 확률면서 x가 역시 이항분법을 따라요. 자, 72,a분의 1을 따라. 근데 p x가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듯이 80점 맞을 확률, 80점 맞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그래서 확통이 어려운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확통도 어려운 문제도 진짜 어려워. 어렵게 내버리면 무슨 말이 가죠?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중하위권, 중상 정도 되는 문제들만 따졌을 때는 단원상 이게 제일 쉬운 단원이라고. 자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p 자 x가 10의 1 확률 10의 1 확률 구하래요. 자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뭐 소수로 나오겠죠. 자 차근차근 봅시다. 이항분을 따른다는데 70이는 이거 상당히 큰데? 뭐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상당히 큰데? 그러면 얘는 정규적으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수 있다고. 맞죠? 평균이 몇인가요?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그저씨 나왔어. 자 평균이 몇인가요? 72 곱하기 a분의 1 NP가 평균 맞죠? 맞죠? 그럼 분산은 뭘까요? 72 곱하기 a분의 1 이것을 여기서 할 거니까 a분의 a 빼기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봐봐. x가 24 이하일 확률이 0.5래. 아이고 0.5 반갑습니다. 0.5 오랜만에 보네. 0.5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얘보다 작은 확률이 정확하게 반이라는 얘기잖아. 0.5 언제가 0.5 써있겠지? 반이겠지. 무슨 말이 가니? 그러면 얘 표준화하면 0 된다는 얘기잖아. 자 얘가 평균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 가지? 0.5가 의미하는 거 알겠죠? 나 정확하게 평균에 0.5가 있을 거 아니야. 확률상 따졌을 때, 그죠? 그래서 24가 평균이야. 그러면 얘가 24여야 되니까 A가 몇이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죠. 얘가 3분의 1이다.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자, 그래서 여기 다 쓰면 N은 24, 여기가 16.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팁을 줬는데 이 값이 무조건 무슨 수로 나온다고 했죠? 제곱수로 나온다고 했죠? 여기 15 나오는 문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5라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계산이 안 돼버리니까. 그죠? 무슨 수로 나온다? 제곱수. 그럼 여기 16이라고 희망아 16이라고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무조건. 또 이거 분모를 16이래 깔아서 틀린 애들이 가끔 있어요. 무조건 4에 저거 고쳐서 여기를 4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지? 선생님 틀리는 부분들 다 얘기한다고. 왜? 너희들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틀린 애들 많더라고. 이거 제곱으로 안 써고 16으로 써 틀린 애들. 무슨 말이 가죠? 그림 안 그려서 틀린 애들. 자, x가 a가 몇이랬어? 3이었죠? 30 이하의 확률이야. z로 고치고 30 빼기 24 나누기 4. p z가 6에다 4니까 1.5. 여기는 항상 소수로 쓰세요. 왜냐면 거기 값들이 다 소수로 나왔으니까. 자, 1.5 이하. 그럼 1.5 찾으면 0.433이지.
맞죠? 답이 0.433이 여기서 이렇게 쓰면 또 틀린다고. 이해 가죠? 뭘 안 했어 지금 틀릴 것 같아?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서 0 찍고 1.5 찍고 1.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여기다 색칠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색칠을 해줘야 되잖아.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가 0.5인 거고 여기가 0.4772인 거잖아. 그죠? 두 개 더해서 0.9772가 답이 된다 이거죠. 아니면 433이네. 9332가 답이 된다 이거죠. 맞죠? 4772는 2였고. 자 밑에 13번 해보세요. 승정아, 이거 평균하고 부상 이렇게 구하는 거야. 배고프다. 선생님 어제 집에 갔어. 한 11시 정도 집에 갔거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집에 뭐 먹고 또 해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 오더니 야식은 참을 수 없지. 아빠 나 한 입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2개 끓일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만 끓인다. 아빠 하나 끓였거든? 우리 딸이 3분의 2 먹었어. 내가 분명히 한 숟갈 떠서 먹고 물을 먹고 있어. 물 들어간 사이에 오니까 없었어. 그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뭐라 했을 것 같아? 우리 딸 엄청 착하거든? 자기가 3분의 1을 먹었잖아. 그렇지? 그 상태에서 뭐라 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해줄게. 아니 밥 말아 먹어 아빠 그랬어.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뭐 이제 못 쓴다. 이거 우리 딸 보는데. 가끔씩 보는데. 안 볼 거야. 엄마 보면 진짜 희영이 때문에 속이 상했어. 희영아? 네? 생일 축하해. 쌤가 귀엽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요. 왜 생각이 없어요? 보람쌤 너 생일 축하한다 해줬어? 아니 말하지 마세요. 왜? 아니 약간 거봐 너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준 사람 나도 귀엽잖아. 승정이 얘기하든? 네 생각이 이게 선물 사주자. 우와 승정 찐친. 오 선물도 사줘. 좋았어요. 오 쌤도 곧 생일인데. 이제 지금 생일 지난 지 한 14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 350일 정도 남았어. 저도 고시에 너 언제인데?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3구 어? 3구 3구? 3월 9일?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뭐라고 하는 안 올 예정이에요. 왜? 와야지.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 해줄게. 왜? 학교에서 써버 있을 거예요. 야자하잖아요. 야자 끝나고 오는 날이야. 목요일. 왜요? 화목이 오잖아. 아니 야자도 야자하잖아요. 야자가 10시에 끝나잖아. 와요? 당연하지. 다들 야자 끝나고 오는 거야 지금. 오는 애들이. 힘이 쭉쭉 빠진다. 그게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자 빨리 해 빨리 시간이 없어. 4분밖에 안 남았네. 했어? 9-13번 하라고. 못했다고? 자
자, 다시 13번. 자, 이 항목을 따라요. 150,5분의 3. 근데 P, X가 99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자, 150은 어떤다고? 충분히 크다고. 여기에서 이거 P를 가지고 표준화하면 절대 안 돼요. 정규분포만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 충분히 크니까 밑에 한 줄 더 N으로 고치라고. 그래서 얘네들 공항의 평균 90 곱하기 여기다 5분의 2 하면 36. 아싸, 내가 맞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제곱수가 안 나오면 나 뭔가 틀렸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고.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40 이렇게 나오면 이씨 나 아닌데 이런 거. 왜? 1, 4, 9, 16, 36 이런 게 나와야 된다 무조건. 근데 36 나오면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 맞게 푼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푸라고. X를 Z로 고치라고. 99에서 뭐? 90 빼서 6으로 나누라고. 그러면 몇이 돼요? 6분의 9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 1.5를 반드시 그리시라고. 0, 1.5.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1.5 표를 참고하랬죠? 0.433 이렇게 계산. 여기를 0.433 이렇게 계산. 그럼 여기는 몇이라고? 0.0668. 이게 답이겠죠. 그죠? 됐다. 계산말을 했어.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안 듣겠지?